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꿈을 꾸신 적 있으신가요? 넓은 정원이 있는 2층짜리 전원주택에서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모습 말입니다.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젊었을 때는 높은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는 집에서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느끼는 그 답답함,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감, 점점 깊어지지 않는 잠. 혹시 이런 증상들이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답답함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방법도 알게 되실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인생 후반기에 정말 중요한 주거 선택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건축과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을 때 성공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그 높은 곳의 집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생각보다 훨씬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연령대에게는 이런 영향이 더욱 치명적이죠. 몇 년 전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8세 박 씨라는 분인데 30년 가까이 32층 아파트에서 사셨어요. 처음에는 자랑스러우셨대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전망도 좋고 남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기분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우연히 시골에 계신 형님 댁에 한 달간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으신 거죠. 문제가 나이가 아니라 집이었다는 걸요. 결국 박 씨는 9층짜리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그 후 6개월 만에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잠도 깊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무엇보다 그 답답했던 기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먼저 우리 몸이 높은 곳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5층 이상의 고층에서는 창문을 마음대로 열기가 어려워집니다. 기압 차이로 인해 바람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먼지와 오염물질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이죠. 결국 대부분 창문을 닫아두고 인공 환기 시스템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자연 바람을 마시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는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연돌 효과라는 현상입니다. 높은 건물에서는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계속 빨려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마치 굴뚝과 같은 원리죠. 이 때문에 건물 내부 공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기 시설을 설치해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 결과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과 불쾌감이 생기는 겁니다.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20층 이상 고층 거주자들에게서 면역력 저하와 불안감 증가 현상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젊을 때는 활동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우리 연령대에는 주거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고대 로마에서는 건물을 4층까지만 지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로마의 건축 기술은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거든요. 그런데도 4층 이상은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높이 올라가면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셈이죠. 자연을 보세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일정 높이 이상에서는 나무들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높으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고층 아파트의 관리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여름철 냉방비만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기본 관리비까지 합치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훌쩍 넘어가죠. 1년이면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관리비로만 나가는 겁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집 한 채 값이 관리비로만 없어지는 셈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초고층은 모든 것이 기계와 전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24시간 공기정화 시스템을 돌려야 하고, 고층 아파트는 창이 넓고 햇빛이 강하게 들어와서 눈부심이나 실내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블라인드나 커튼을 하루 종일 쳐놓는 가구가 많아 조명을 더 많이 써야 하고 복잡한 냉난방 시스템도 필요해요. 모든 게 전기와 기계로 해결돼야 하니 관리비가 천문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건설비 자체도 문제입니다. 50층 이상 초고층을 지으려면 일반 아파트보다 건설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듭니다. 기초공사부터 다르거든요. 10층짜리 건물은 얕게만 파면 되지만 50층 건물은 지하 깊숙이까지 파야 해요. 자재 운반비도 엄청나요. 50층까지 콘크리트와 철근을 올리는 것만 해도 일반 건물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죠. 특수 기술과 고급 자재도 필요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금융 비용도 늘어납니다. 이 모든 비용이 결국 우리가 내는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건축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30년, 40년 지나면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고층 아파트는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체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일반 건물 철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수 기술이 필요해요. 또한 고밀도 개발로 인해 개인별 토지 지분이 너무 작아집니다. 재건축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거죠. 결국 재건축을 포기하고 계속 살아야 하는데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고 관리비는 계속 올라가요. 이게 바로 슬럼화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1970년대, 1980년대에 지어진 초고층 아파트들이 지금 대부분 슬럼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20년이 넘은 고급 초고층 아파트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비는 계속 올라가고 시설은 점점 노후화될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요즘 또 다른 충격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신축 아파트의 역프리미엄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었죠. 분양가보다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요즘은 분양가보다 싸게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특히 초고층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요.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뜬 거예요. 굳이 비싼 돈 주고 불편한 초고층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건설사들도 이제 초고층 사업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고 공사 기간은 길고 분양은 잘 안 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없거든요. 이런 모든 경제적 현실을 보면 초고층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과 생활의 질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아파트, 특히 초고층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자연과의 단절이에요. 발코니도 대부분 확장해서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중간 공간이 아예 사라진 거죠. 발코니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빨래 널고 화분 키우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와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는 완충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코니 문 열고 바람 쐬기, 저녁에 차 한잔 마시며 밖 구경하기. 이런 작은 일상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해주는지 아시잖아요. 더 큰 문제는 공간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방마다 벽으로 다 막혀 있어요. 공간의 연결성이 전혀 없죠. 옛날 한옥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방에서 대청마루를 거쳐 안방까지 시선이 연결됐어요. 문을 열고 닫는 것에 따라 집 안 분위기가 계속 바뀌었죠. 같은 집이라도 여러 가지 다른 느낌의 공간이 될 수 있었거든요. 심리적으로 집이 훨씬 넓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방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똑같은 길로만 다녀야 해요. 복도에서 방, 방에서 복도, 이게 전부예요. 공간의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고층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제가 심각해요. 40층, 50층에 사시는 분들이 하루에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최소 15분은 넘을 거예요. 1년이면 약 90시간, 거의 나흘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내는 셈입니다. 더 문제는 그 좁은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 생활의 장점이 적당한 거리두기인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낯선 사람들과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야 하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연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예요.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30층, 40층 높은 곳에서는 이런 자연과의 교감이 불가능해요.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비 소리도 안 들리고 새 소리도 못 들어요. 대신 24시간 에어컨 소리, 환풍기 소리만 들리죠. 이런 환경에서 오래 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불안감과 우울감이 늘어나는 거죠.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2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집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층수입니다. 6층에서 12층 사이가 최적의 높이예요. 이 구간이 왜 좋을까요? 우선 조망권이 확보되면서도 안전합니다. 6층만 되어도 웬만한 나무들은 다 내려다볼 수 있어요. 필로티 구조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25m 정도 높이거든요. 바다나 강이 보이는 곳이라면 정말 시원한 전망을 즐길 수 있어요. 소방차 사다리가 무리 없이 닿는 높이이기도 합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구조받을 수 있죠. 엘리베이터 의존도도 적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도 계단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높이거든요. 우리 나이에도 무리 없이 말이에요. 관리비도 적당한 수준입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딱 적당한 높이예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면 개방감입니다. 아무리 좋은 층수에 살아도 앞이 바로 막혀 있으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앞에 강이나 공원, 산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도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높은 층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앞이 막히지 않은 곳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교통과 생활 편의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교통이 불편하고 병원이 멀고 마트가 없으면 나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요. 반대로 조금 오래된 집이라도 지하철역이 가깝고 종합병원이 가깝고 시장이나 마트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훨씬 살기 좋아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운전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요즘 우리 또래분들도 대부분 운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상 주차장만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 정말 스트레스예요. 매일 주차 자리 찾아서 헤매고
다른 차들 사이사이 끼워 넣고 아침마다 차 빼달라고 연락받고 이런 일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정말 피곤해져요.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 이런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내 자리가 정해져 있고 비와도 젖지 않고 여름에 차가 뜨거워지지도 않고 생활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섯 번째는 적절한 건물 규모입니다. 너무 큰 아파트는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이런 시설들이 많으면 좋아 보이지만 정작 잘 안 쓰게 되거든요. 대신 관리비만 계속 나가죠. 차라리 기본적인 시설만 갖춘 적당한 규모의 아파트가 낫습니다. 400세대에서 800세대 정도가 딱 좋아요. 너무 작으면 관리비 부담이 크고 너무 크면 공동체 의식이 떨어져요. 마지막으로 건물 연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축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면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때부터 현대적인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이런 것들 말이에요. 15년, 20년 된 아파트라고 해서 낡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아파트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주변 환경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가격도 신축보다 저렴하니까요. 조금만 인테리어하면 신축 못지않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간을 넓게 느끼고 싶으면 조명을 바꾸세요. 천장에 있는 밝은 형광등 대신 작은 LED 스탠드를 여러 개 사용하는 거예요. 벽을 비추는 조명, 바닥을 비추는 조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명을 쓰면 같은 공간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특히 따뜻한 색의 조명을 쓰면 마치 모닥불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답답한 아파트가 훨씬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평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84이, 즉 25평 정도가 국민 평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크기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필요에 따라 공간을 나누고 합칠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더 좋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큰 집보다는 관리하기 쉽고 편안한 집이 더 좋아요. 무리해서 큰 집에 살려고 하다가 관리비와 유지비에 허덕이는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편안한 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훨씬 현명하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몇 층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6층에서 12층 사이가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 구간에서 살면 조망권도 확보되고 안전하고 관리비 부담도 적당해요. 엘리베이터에 대한 의존도도 낮고 자연재해나 화재 같은 응급 상황에서도 대처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을 열고 자연 바람을 마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과의 접촉이 꼭 필요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박 씨도 32층에서 9층으로 이사 오신 후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20층 이상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집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거예요. 체면이나 남들 시선 때문에 불편한 집에서 계속 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낮은 층에 사시는 분들은 괜히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집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는 뭘까요? 매일매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좋은 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새소리 들을 수 있고 저녁에 발코니에 나가서 바람 쐴 수 있고 이웃들과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집 말이에요. 이런 집에서 사는 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의 집 선택,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어요. 둘째, 경제적 부담이 적어야 합니다. 관리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 없어요. 셋째,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자연과 함께,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어디서 살든 행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집을 바꿀 때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살고 계신 집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 답답함은 없는지, 관리비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사를 고려하는 지역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여러 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시간대별로 교통량이나 소음 정도가 다르거든요. 특히 병원까지의 거리와 교통편을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 나이에는 병원 접근성이 정말 중요해요. 지하철이나 버스로 쉽게 갈 수 있는지, 택시를 타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인지 체크해 보세요. 마트나 시장까지의 거리도 중요해요. 매일 필요한 생필품을 사러 갈 때 너무 멀면 불편하거든요. 걸어서 10분 이내에 마트나 시장이 있으면 가장 좋고 최대 15분 이내는 되어야 해요. 그리고 단지 내 시설도 확인해 보세요. 너무 화려한 시설보다는 실용적인 시설이 좋아요. 관리사무소, 경비실, 택배함,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보시고요. 주민들의 연령대도 중요해요. 우리와 비슷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많으면 공감대도 형성되고 동네 분위기도 좋거든요. 반대로 너무 젊은 층만 있으면 서로 생활 패턴이 달라서 불편할 수 있어요. 입주할 집을 구체적으로 보실 때는 이런 점들을 체크해 보세요. 우선 채광이 좋은지 확인하세요.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는 집은 습하고 우울해져요. 최소한 오전이나 오후 중 1시간대는 햇빛이 잘 들어와야 해요. 통풍도 중요해요. 맞바람이 치는 구조인지 확인해 보세요.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체크하시고요. 화장실과 주방의 환기도 중요해요. 냄새가 잘 빠지는지, 습기가 차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바닥 구조도 살펴보세요. 너무 딱딱한 바닥은 발과 무릎에 부담이 돼요. 우리 나이에는 조금 푹신한 바닥재가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소음 문제를 체크해 보세요. 위층 소음, 옆집 소음, 바깥 소음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밤 시간대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모든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집을 찾을 수 있어요.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무대예요. 이 무대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높이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건강, 안전, 경제성,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되는 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앞으로의 20년, 30년을 결정할 거예요. 집의 높이가 우리 건강과 경제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요.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활동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우리 연령대에는 주거 환경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조건 높은 아파트를 선호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실용성과 편의성을 더 중시하는 추세예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죠. 집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도 적당한 높이의 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창문을 열고 자연 바람을 마실 수 있고
발코니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집 말이에요. 이런 변화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니까요. 우리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집을 선택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편안함, 건강, 안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서울, 강남 같은 특별한 지역은 예외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집값이 무한정 오를 수는 없어요. 특히 초고층 아파트는 더욱 그래요.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재건축도 어렵고 거주자들의 선호도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집값 상승에만 의존하려고 해요.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집값 상승보다는 살면서 절약되는 관리비, 교통비, 의료비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해야 해요. 매월 100만 원씩 관리비를 절약한다면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투자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의료비도 절약할 수 있어요. 높은 곳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다가 병원비 많이 쓰는 것보다는 편안한 곳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의료비를 아끼는 게 훨씬 현명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적당한 높이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집을 고를 때 남들 눈보다는 본인의 건강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집을 선택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진짜 우리를 위한 집을 선택할 때입니다. 높은 곳에 사는 게 성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진짜 성공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창문 열고 신선한 바람 마실 수 있고 관리비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집. 그런 집에서 사는 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꿨던 집과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집은 완전히 다릅니다. 20대, 30대에는 높고 큰 집이 좋았어요. 성취감도 느끼고 자랑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60대, 70대가 된 지금은 편안함과 안전이 더 중요해요. 매일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고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관리비에 허덕이면서 사는 것보다는 적당한 높이에서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후 집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모두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건강 면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끼신다고 해요. 잠도 깊게 자게 되고 답답함도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훨씬 가벼워진다고 하시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하기도 해요. 왜 좋은 집 놔두고 낮은 데로 가려고 하냐고요. 하지만 막상 이사를 하고 나면 가족들도 변화를 느껴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 훨씬 편안해 하더라고 해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환경에 더 민감하거든요. 답답한 곳에서는 금세 느끼고 불편해해요. 그런데 적당한 높이의 집에서는 훨씬 활발하게 놀고 잠도 잘 자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역시 이게 맞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정말 편안하신가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기분이 좋으신가요?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마실 수 있나요? 관리비 부담은 어떠신가요? 만약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만족스럽다면 계속 그곳에서 사시면 돼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이제 변화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시간이 소중해져요. 남은 시간을 불편함을 참으면서 보낼 필요는 없어요. 편안하고 행복한 집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집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에요. 높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짜 우리에게 맞는 집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더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갈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집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다른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어느 층에서 살 때 가장 편안했는지, 집을 바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주변에 집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우리 나이에는 편안함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0분 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노후 재정관리, 건강관리, 가족관계, 여가활동 등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주제들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집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